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되시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네, 앞서 오프닝에서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내용의 동아일보 단독 기사 머리말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기사에 얽힌 진실이 무엇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변 사무차장이시죠? 박주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어제 동아일보 그 단독 보도였는데요. 그 내용 보면은 경찰이 지난달 27일 민변 소속 우리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죠? 예. 관련된 사건은 사실 2건입니다. 좀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4월에 사실 대한문 옆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설치했던 분향소, 그것을 이제 중구청이 강제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분향소보다 훨씬 넓게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단 뒤를 이제 그 남대문 경찰서에 경찰이 24시간 경계를 섰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다음으로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화단인데요. 예. 이렇게 한 이후에는 사실 이 부근 장소, 그러니까 이 화단 부근의 장소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금지 통고를 당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한 구역이
집회에 대한 절대적 금지 구역으로 돼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민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민변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장소에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차마 이제 금지는 못하고 허용을 해주면서 조건들을 많이 붙였었어요. 그래서 뭐 장소를 좀 좁히고 원래 가져다 놓겠다고 했던 의자도 못 갖다 놓게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집회를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어떤 것을 제한 통보라고 하는데요. 집회 제한 통보. 이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해서 저희 민변이 행정법원에다가 이 집회 제한 통보가 좀 지나치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원래 신고한 대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7월 24일 날 이제 원래 신고했던 내용대로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하려고 딱 갔더니 질서 유지선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효력을 다퉜던 그 집회 제한 통보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한 거예요. 예,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편법을 좀 쓴 거군요. 그렇죠. 우회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권영국 변호사께서 항의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집회 범위 내에 있는 설치된 질서 유지선을 좀 밖으로 빼고 경찰들도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잠깐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뭐 경찰에서 주장한 것처럼 뭐 상해를 입을 정도의 과도한 폭행이나 이런 것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국 변호사 상대로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제 또 갔더니 이때는 이제 권영국 변호사는 없었는데 다음날 갔더니 다음날 역시 똑같이 경찰이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또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변호사들이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경비과장한테. 왜 이러냐, 자꾸. 너 자꾸 이렇게 하면은,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우리가 체포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또 경비과장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집시법을 위반하는 현행범이다. 내가 너희들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경찰이 그럼 동시에 같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가자. 출두를 하자. 다 서로 양쪽이 다 현행범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치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경찰을 뭐 팔을 꺾어가지고 끌고 갔다. 강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건으로 5명의 변호사들을 경찰이 수사를 했고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다가 송치를 한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어딘가요? 네, 남대문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과 다툼이 있는 사건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 중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수사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경찰의 수사에 우리가 출석은 하지만 진술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고 해서 묵비권 행사한 거고요. 이제 사건이 양쪽의 그 얘기를 아마 이제 검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관할지방검찰청은 어디입니까?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요. 예. 그 민변 변호사님들도 그 남대문서 경비과장이라든가 경찰 일부를 그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남대문 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집회 제한 통보를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겼고요. 그러니까 예.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 불법적이다라고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를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회를 방해했었던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회 방해죄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부당하게 제한해서 우리가 손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예. 그 집회 방해죄 같은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거를 경찰이 상대방인데 경찰에게 고소를 할 수가 없어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이 사건 수사 같은 경우 지금 고소인 조사라든가 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시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사건이 경찰에 있었으니까 예. 검찰로서도 일방 당사자를 검찰에 불러가지고 하기보다는 검찰이 어차피 송치되면 그때 양 사건을 같이 수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사건이 좀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좀 원인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현상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자의적인 법 집행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집시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의적인 법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집시법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집시법의 경우에는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개념 규정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가 뭔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시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경찰이 집시법 개정 또는 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 방향은 옳은 겁니까? 아니면 또 우려되는 대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집시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데다가 또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집회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라든지 공공도서관처럼 소음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왔던 구역을 더 넓히는 거죠. 종합병원이나 공공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개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집회의 자유가 성격이 좀 침해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집시법과 관련된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난 3일에 있었던 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 서초동 법원 앞에서 특별히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이제 검사 인사가 이게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규탄 기자회견 가지셨는데요. 배경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그 검사 인사 이동 때 그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에 2명을 지방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최동호 검찰총장도 석연치 않은 어떤 경과를 거쳐서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도 자기 이제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자기 직을 버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퇴출을 됐죠. 예. 그나마 지금 그래도 평검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소 유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2명을 지금 지방으로 발령을 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 의심 트위터 121만여 건을 추가한 상태고, 그 121만여 건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일일이 입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로 일을 해야 되는 3명 중에 2명을 지방으로 발령했다는 것은 사실상 공소유지에 대해서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윤석열 전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주 쪽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예. 출장이나 파견 형식으로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2명의 지방 발령된 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배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들이 짬을 내가지고 조금씩 해라. 말든지 하든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사실상 공소유지에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노린 인사이동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였습니다.